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 스피커어학원 토플 대표 강사 캐런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토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토플 시험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리딩, 리스닝,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뭐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집을 푸실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할 것도 많고요. 자, 리딩 같은 경우에 일단 직독직해, 그 다음에 해석이 필수니까 많이 읽어봐야 될 거고 지문 내용 파악하려면 배경 지식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리스닝의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요. 발목 잡는 과목이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많은 배경 지식을 공부하시고 계실 거고요. 자, 스피킹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말해보고 최대한 오버를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뭐 대부분들 스피킹 그룹 만들어서 같이 이제 첨삭을 하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1:1 첨삭 받으시면서 많이 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라이팅도 뭐 300단어 채워야 되니까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1:1 무한 첨삭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써보면서 틀을 잡는 식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게 과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확히 공부해야 됩니다. 즉, 똑똑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께 실제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실제 시험 내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점수를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저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꾸준히 시험을 봐오면서 실험을 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 점수를 보장을 해드리려면 어떻게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리딩 같은 경우에는 단어 유의어 문제만 다 맞아도 14에서 16점까지 나옵니다. 근데 단어 다 맞아도 다른 문제 다 체크 안 하면요 3점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 권장 단어 수가 300자죠. 하지만 100자만 써도 100단어의 정도의 글로도 25점까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단어 300단어를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스피킹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다가 막혔을 때, 혼잣말로 말하거나 아니면 뭐 혼자서 막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그냥 나오는 말들. 그런 걸로 했을 때 점수 안 깎여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얘기할 때 그에 관련된 에미넴 랩을 해서 제가 21점까지 맞았어요. 다시 말해서 문법, 관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발음과 인토네이션, 즉 전달력이 더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토플 문제는요. ETS라는 곳에서 냈어요. 그 ETS에서 강사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ETS에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했는데 그걸 이수했다는 증서고요. 거기서 약간의 팁을 얻어왔어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질문이 있는데 지문은 ETS에서 쓴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전공 서적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렇다면 ETS에서는 뭐를 했느냐? 그 지문 옆에 딸려있는 질문들만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들은 공식에 입각해서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공식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질문 중에서 모든 글의 끝에서 2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문장 삽입 문제, 즉 인서션 문제의 경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도 ETS에서 쓴 거예요. 자, 이러한 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저는 시험 보면서 실험했던 것과 강사 교육 때 들었던 ETS 문제 출제 기준을 분석해서 핵심만 강의합니다. 일반 영어 공부와 시험 대비 영어 공부는 달라야 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 수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4가지 중에서 처음 리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리딩 30점 만점의 절반 점수는 누가? 유의어 문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유의어 단어 풀은 1600단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1년부터 16년까지 계속 시험을 보고 꾸준히 분석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제 문제에 출제됐던 단어 목록 1600단어 다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암기만 정확히 해주시면 14점에서 16점까지는 맞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지문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왜? 전공서적에서 발췌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질문만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방법을 ETS에서 만들어낸 시그널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더욱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걸려있는 단서 단어들은 인과관계 단서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질문을 보셨을 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여기서는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단어 지워주시고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 답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그널 중심으로 학습을 해드리고요. 리스닝도 마찬가지로 문제 템플릿에 맞게 시그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언제 모든 리스닝을 다 들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 나오는 부분만 듣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렉처, 그중에서 힘들어하는 역사 수업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템플릿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노트 테이킹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but today 아니면 well 이런 단서 단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노트 테이킹 하셔야 되고 걔가 1번 문제 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xample 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글의 전개는 두 가지를 대조하거나 아니면 병렬로서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디테일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든 다음에 본인의 가설이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연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연구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의 전개 방법, 과정 잡는 문제 디테일로 출제가 되고요. 중간에 학생이 나와서 선생님 이거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네, 화자의 의도 문제 출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면서 문제가 나올 부분만 노트 테이킹 하면서 듣는 연습을 하고요. 스피킹 라이팅의 경우에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점수를 어떻게 배점하는지가 중요해요. 즉 채점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템플릿, 하나는 브레인스토밍. 즉 글의 아웃라인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같이 넣어드리는 영상 중에서 다른 하나가 샘플 강의인데요. 거기 보시면 브레인스토밍 템플릿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아이 가상인물 알렉스를 만들어서 이 아이에 해당되는 특징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모든 문제를 이 아이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풀 수 있도록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이 네 개가 다 연관이 있어요. 리딩, 리스닝은 템플릿에 입각한 거고요. 그 다음 그 리딩의 템플릿은 라이팅에서 나온 거고요. 그 라이팅과 스피킹은 동일한 템플릿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의 연결고리를 잡아서 하나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 제가요.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시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 오셔서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스피커 학원 토플 대표 강사 캐런킴이었습니다.